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꿀럭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유리병이 제 머리 위로 기울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 순식간이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정수리를 적시더니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남 프라이빗 라운지의 조명 아래 제 흰 블라우스는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조 여사가 제 머리에 들이부은 와인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조 여사는 빈 와인병을 테이블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그녀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옆에 둔 여자들, 반짝이는 보석을 두른 여자들. 그들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 사장님, 역시 시원시원하세요. 펌머리의 한 여성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저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죠. 맞아요. 근데 애 옷 좀 보세요. 동대문에서 산 건가요? 우리 집 파출부 옷이 더 나은데. 다른 여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낄낄댔습니다. 와인이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등을 타고 흘러내려 속옷까지 젖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조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하라고 붙는 거다. 그깟 몸뚱이 하나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는 신보가 고약해서 말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야, 이 모임에 내가 낄 자격이나 돼? 조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청담동 부인회야. 자산 100억 이상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 근데 너 같은 애가 우리 민준이를 꼬셔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맞아요.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요. 옆자리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 붙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조 사장님, 이런 애들은 확실히 밟아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재산 나눠달라고 법원에 고소하고 난리 나요. 여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 모습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문 옆에 서 있는 민준 씨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벽만 바라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는 내내, 친구들이 저를 비웃는 내내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너도 똑똑히 봐라.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조 여사는 장갑으로 손목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인데 속은 텅 빈 호박이더구나.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재벌 아들 낳으려고 발버둥 치는 꼴이 참 볼만해요. 그렇죠, 부인들? 에휴, 불쌍하게. 근데 조 사장님, 너무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한 여자가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정신 차리죠. 조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쏟아진 이 와인이 머지않아 그녀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마시게 될 쓴잔이 될 줄은요.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모욕한 이 여자가 저 웃고 있는 부인들 앞에서 자신을 무릎 꿇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와인을 닦아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들의 얼굴 하나하나, 그들의 웃음소리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만들고 저를 망신 준 조 여사.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자존심,
곧 산산조각 날 겁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거칠애를 싫어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 진성그룹의 외동딸이었지만 그 타이틀은 회사 밖에서는 철저히 비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배경을 지웠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내가 가진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거라. 그래서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오래된 국산 소형차를 몰고 백화점보다는 아울렛을 다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들었고 값비싼 액세서리보다는 소박한 귀걸이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가 재벌가 딸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검소한 평범한 대리로만 알았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커피를 쏟은 제게 냅킨을 건네주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소박한 게 참 좋네요. 요즘 여자들은 다 명품만 찾던데. 그는 제 알뜰한 모습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력 강한 여자가 이상형이라던 그였습니다. 데이트도 소박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맛집을, 고급 선물 대신 손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집안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사 사장이라는 시어머니 조여사.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옷에 고급차, 강남의 프라이빗 라운지, 단골.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부실 공사 문제로 여기저기 소송에 휘말려 있었고 1금융권 대출은 이미 막힌 지 오래였습니다.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겉모습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회사 업무상 자료를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조 여사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것을요. 그녀에게 며느리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살릴 긴급 수혈 자금이었습니다. 살아있는 ATM 기계였죠. 그런 그녀의 눈에 낡은 소형차에서 내리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벌레.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누구니? 처음 그녀를 만난 날 조 여사는 제 차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어머니. 여자친구 서연이에요. 차가 참 실용적이네. 몇 년 된 거니? 한 10년쯤요. 튼튼해서 아직 잘 타고 다녀요.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조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 검소하긴 하구나. 그날 이후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바쁘시다는 핑계만 댔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요. 문제는 민준 씨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옷 좀 신경 써서 입을 수 없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신경 쓰시거든. 차도 좀 렌트라도 해서 타면 안 될까? 어머니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실지. 자신이 사랑한다던 제 소박함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조 여사가 자신의 부인의 모임에 저를 부른 날. 우리 민준이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서요. 한번 만나보세요. 전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소개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요. 민준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널 좋아하시려나 봐. 부인의 모임에 초대하신 건 처음이거든. 좋은 기회니까 잘 보여. 순진한 남자. 아니, 비겁한 남자. 그는 어머니가 저를 시험하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수수한 치마를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요. 제가 그곳에서 와인을 뒤집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필연이었습니다. 조 여사에게 저는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짓밟아야 할 대상이었으니까요. 자신이 사랑한다던 여자가 멸시받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지갑이 다칠까 두려워 침묵하는 비겁한 남자. 그것이 제가 믿었던 사랑의 민낯이었습니다. 와인 사건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민준 씨가 사과한답시고 만든 자리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급하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우리 집에서 편하게 만나자.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2차 심판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요. 조 여사의 집은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조 여사는 며칠 전 제게 와인을 부었던 그 손으로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앉아. 명령조였습니다. 환영이 아니라 신문하러 온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이 아닌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마셔. 조 여사가 제 앞에 찻잔을 밀어놨습니다. 대접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니? 조경 사업을 하십니다. 조경? 그게 뭐니? 나무 심고 그런 거? 네, 평생 나무와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룹 회장이셨지만 주말마다 농장에서 나무를 가꾸는 걸 낙으로 삼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조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경? 흥? 찻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말이 좋아 조경이지 그냥 막노동 아니니? 삽질하고 흙 파는 거잖아. 시골에서 그렇게 사시나 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집안 딸을 며느리로 들이라니. 내 팔자도 참. 그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부모가 뭐 하는지 보면 자식도 알 수 있어. 흙 파먹고 사는 집안 딸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 제게 와인을 부은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모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노가다라 칭하며 모독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자 조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순간 조 여사가 찻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어머님? 누가 내 시어머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역시 흙 파먹는 집안 딸이라 그래. 조 여사는 테이블 위에 있던 청첩장 샘플을 집어 제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가 꿈에도 받아볼 수 없는 청첩장이야.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최소한 강남 빌딩 하나는 있어야 해. 근데 너희 부모는 뭐 있니? 삽이랑 호미?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똑똑히 봐라.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조 여사가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니? 아, 민준이 장모님, 장인어른이 나무 심는 분들이시래. 그럼 다들 웃을 거야.
쓰라림보다 더 아픈 건 그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민준 씨였습니다. 엄마, 혈압 올라. 그만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쓰러질까봐 자신의 안위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차갑게 그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괜찮으세요? 당신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모욕하는데 혈압 타령이세요? 민준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원래 좀 이해해줘. 이해요? 뭘 이해하라는 거죠? 제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던 건 제가 아니었나 봐요. 그냥 고분고분한 여자, 어머니 말씀 잘 듣는 며느리감이 필요했던 거죠.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얘기는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조 여사님, 조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부모님은 평생 남의 돈 한 푼 떼먹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욕하는 건 제가 받은 그 어떤 모욕보다 용서할 수 없네요. 이것 봐. 지금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조 여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갈게요. 다시는 안 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뒤에서 민준 씨가 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복도 끝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달려오지도 막지도 않는 남자. 그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얼굴에 난 상처가 지워지지도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드신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붉어진 뺨,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옷. 제 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제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힘들면 그만두거라. 억지로 맞지 않는 옷을 입을 필요 없다. 덤덤한 위로였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는 이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와는 끝이라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보려고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있고 싶어서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만 참으세요. 진성그룹이랑 계약만 되면 우리 회사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는 계단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진성그룹.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의 회사였습니다. 참긴 뭘 참아. 그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전화 너머 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따내세요. 진성그룹 회장님이 깐깐하기로 소문났대요. 인맥 총동원해서 로비 좀 해보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굴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정리할게요. 어차피 가진 것도 없는 애잖아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계약만 따내면 강남 빌딩 딸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재혼하면 되죠. 다리가 후들거려 난간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진성그룹 쪽 루트가 있긴 한 거야? 김 전무님이 아신대요.
내일 골프 약속 잡혔어요. 거기서 잘 보이면 회장님 만날 기회 생길 거래요. 그래, 잘했어. 엄마가 명품 하나 사줄게. 그걸 입고 가. 회장님한테 좋은 인상 남겨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한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서연아, 미안.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 회사 살려야 하는데.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조 여사가 그토록 목을 매는 동아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민준 씨는 그 돈줄을 잡기 위해 저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민준 씨가 갑자기 제게 접근했는지, 왜 조 여사가 가난한 며느리 후보를 그토록 증오했는지, 왜 그들이 저를 굴욕적으로 대했는지. 저는 사랑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용당하다가 버려질 도구였을 뿐입니다. 좋아.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 무슨 일이니? 이번 주말 상견례.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서연아, 내가 어제 그만두겠다고.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빠가 진짜 모습으로 오셔야 해요. 회장님으로서요. 전화 너머 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 부탁 들어주시겠어요?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감사해요, 아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 여사네 회사, 진성그룹이랑 계약 예정이죠? 그거 보류해 주세요. 상견례 끝날 때까지만요. 그 회사가 내 시어머니 회사였구나. 아버지가 모든 걸 이해했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다 처리하마.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저는 아니었습니다. 이 역겨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견례 날짜 예정대로 진행하자. 부모님 모시고 갈게. 늦지 말고 와. 답장을 받은 민준은 곤란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이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읽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곧 그들이 무릎 꿇고 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천하게 여긴 조경업자의 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조 여사가 고집한 시내 최고급 호텔 중식당이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어머니가 특급 호텔로 예약하셨대. 기대해도 좋아. 민준 씨의 문자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 대한 설렘이 아니었죠. 오늘 만날 조경업자를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낄 생각에 들뜬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작은 가방만 들었습니다. 아버지께는 평소처럼 입고 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호텔 중식당 프라이빗 룸. 조 여사는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처럼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서연이 왔네. 어서 와요. 겉으로는 다정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부모님은 곧 오실 거예요. 그래요? 시골에서 오시느라 힘드셨겠네. 비꼬는 투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았지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초조하게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늘 입으시던 수수한 회색 양복에 낡은 구두, 염색하지 않은 희끗한 머리. 어머니는 소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조 여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과장된 친절함이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밭일하다 바로 오셨나 봐요? 호텔은 처음이시죠?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나무 좀 돌보다가 급하게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편하게 앉으세요. 여기 메뉴판 보실 줄 아세요? 한자로 되어 있어서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여사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깔보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돈 어른, 조경업이 요즘 잘 되세요? 뭐, 나무 심고 그러시는 거 말이에요. 그럭저럭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육체 노동은 나이 들면 못하잖아요. 노후 준비는 되어 있으세요? 민준 씨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조 여사의 무례함은 도를 넘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죠, 사돈 어른. 조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댁의 따님한테는 과분한 거 아시죠? 저희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이고 민준이는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예단은 있어야죠. 현금으로 5억 준비해 주세요. 그게 상식이에요. 5억. 평범한 조경업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으셨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딸이 그 집안에서 사람 대접은 받을 수 있습니까? 조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돈 내면 며느리로 인정해 드리는 거죠. 머리에 와인을 뒤집어 쓰는 일은 없겠습니까? 순간 조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돈 어른. 조 여사는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 교육이 안 되어서 그래요. 돈도 없으면서 눈치도 없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죠. 제대로 된 집안 딸이었으면 그랬겠어요?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실이잖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룸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들어와 아버지 뒤에 도열했습니다. 지배인은 조 여사가 아닌 제 아버지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님을 이렇게 불편하게 모시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 여사의 입이 붕어처럼 벌어졌습니다. 민준 씨의 젓가락이 테이블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진성그룹? 조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수수한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재계 거물의 서늘한 위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내일 우리 진성그룹과 자재 납품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설마, 진짜 진성그룹 회장님이세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물잔을 엎질렀습니다.
아버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박전무. 네, 회장님. 내일 계약 보류하게. 네. 어느 건 말씀이십니까? 조여사 건설사. 대표 인성부터 다시 검증해. 며느리 될 사람 머리에 와인을 붓는 몰상식한 오너가 경영하는 회사. 우리 파트너 자격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마치 조여사의 생명줄이 끊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른. 조여사는 체면도 버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전까지 5억을 내놓으라며 거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 진짜 회장님 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말을 안 했어? 알았으면 내가. 저는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알았으면 와인 대신 샴페인을 부어줬을까? 서연아, 그게 아니라. 아니면 나를 정리하지 않았을까? 강남 빌딩 딸 소개받기 전에.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상계단에서 전화하던 거 다 들었어. 조 여사가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계약만은. 우리 회사가 망하면. 아버지는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회사가 망하는 게 내 딸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조 여사가 히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우스워서 피식 웃으며 와인병을 다시 제자리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 여사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당신처럼 몰상식하지 않으니까요. 이 비싼 와인을 당신 같은 분에게 붓는 건 와인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조 여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의 비명 같은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릿결을 스쳤습니다. 마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괜찮니? 네, 아빠.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호텔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니 민준 씨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마지막 문자는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어. 혈압이 급상승해서 내가 한마디만 해줘. 회장님께 용서를 구할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걱정은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회사와 자신의 미래였을 뿐이었죠.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 여사의 건설사는 결국 진성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고용이 승계되었지만 조 여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건설사 사장 타이틀, 청담동 부인의 회원 자격,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망한 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카페에서 조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진심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이제야 아셨군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알아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조 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고. 사랑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는 약한 남자였을 뿐이죠. 진짜 사랑이었다면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어머님이 와인을 부을 때, 제 부모님을 모욕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 나섰어야 했어요. 조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일은 없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조 여사를 만났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사과하더라고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용서해 줄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그래, 천천히 해. 억지로 용서할 필요 없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한 가지는 기억해라. 네, 복수는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알아요,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의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문자도 통화 기록도 모두 지웠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정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모두 예전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서연아, 점심 먹으러 가자. 내가 산다며? 또요? 지난주에도 제가 샀잖아요. 재벌인데 뭐 어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에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듯 나무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저는 아버지 옆에 쪼그려 앉아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서연아. 네. 후회는 정말 없니? 그때 일 말이야. 없어요, 아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그래, 잘 생각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게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이지. 맞아요. 그때 농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청바지에 면 셔츠를 입고 손에는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온실술이 왔습니다. 아, 수고하네. 우리 딸 서연이야. 안녕하세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최준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서 농기구 수리하고 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준호 씨는 능숙하게 온실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모습이 정직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제가 물병을 건네자 그는 손을 털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더워서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한 3년 됐네요. 원래는 대기업 다녔는데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대기업을요? 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은 적게 벌어도 마음이 편해요. 사람들 도와주고 땅 밟고 살고 이게 제 속도인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멋지시네요. 자기 길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준호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씨는 가끔 농장에 들렀습니다. 농기구 수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농장에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와 마주쳤습니다. 서연 씨,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직접 키운 토마토를 건넸습니다. 제가 키운 건데 농약 하나도 안 쳤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맛있죠? 정성껏 키우면 맛이 달라요.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회장님 딸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장에 오는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서연 씨는 왜 농장에 자주 오세요? 회사 일 바쁘실 텐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흙을 만지고 나무를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여기 왔어요. 준호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맨날 숫자랑 씨름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흙 만지고 나무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뭔데요? 사람이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의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저랑 저녁 식사 하실래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좋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편안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작은 한식당이었지만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30년째 하신 곳이에요. 진짜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이런 곳이 좋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곳.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회장님 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네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서연 씨가 어떤 사람인가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그냥 저로 봐주셔서요. 준호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냥 저예요. 농기구 수리하는 준호.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 씨와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설렘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구나. 무슨 좋은 일 있니? 아빠, 혹시 준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준호? 그 친구 좋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 됨됨이가 바른 친구야. 그쵸?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좋으면 나도 좋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너를 아끼는 사람 만난 것 같구나.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조용히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농장의 벚꽃나무 아래에서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저랑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특급 호텔이 아닌 농장에서 열었습니다. 하늘을 천장 삼아, 흙을 바닥 삼아. 초대받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준호 씨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장인어른. 준호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명품 가방에도 고급 차에도 빌딩에도 없다는 것을요. 바로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것이 진짜 명품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 조 여사는 돈과 겉모습만 보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을 보는 눈을 가져서 진짜 보물을 찾았습니다. 서연아, 행복해?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진심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가치였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명품은 옷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배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보물입니다.